육군 기계화 부대가 처음으로 투입된 UAE 현지 연합훈련이 성공리에 종료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된 훈련에는 K2 전차와 K9A1 자주포 등 육군 기계화 부대 주요 전력 14대가 투입됐으며 K21 보병전투 장갑차와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등이 최초로 투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군은 100%의 명중률을 선보이며 국산 무기 체계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군병원이 민간인에게 응급실을 개방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12개 군병원은 3천여 건에 달하는 민간인 응급진료를 통해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군 의료진은 국가보건위기 심각 상황을 극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77기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가 군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생도생활 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진행되는 성무 기초훈련에서 화생방 실습에 도전합니다. 예비생도들의 생애 첫 화생방 실습 현장을 훈련 인사이드 시간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육군 기계화 부대가 사막에서도 거침없이 K방산의 위력을 떨치며 첫 UAE 현지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의 장비가 모래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UAE의 광활한 사막을 내달립니다. 불꽃 화염을 내뿜자 모두 명중입니다. 이번에는 K600 장애물 개척 전차가 사막 전체를 열어낼 기세로 모래를 갈아엎습니다. 육군 기계화 부대가 뜨거운 폭풍 모래바람이 부는 UAE 현지에서 UAE군과 완벽한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훈련에는 제8기동사단 장병들을 주축으로 K2 전차, K9A1 자주포 등 육군 기계화 부대 주요 전력 14대가 투입돼 사막에서 육군 장비에 거침없는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기계화 부대의 UAE 현지 연합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해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포병, 기갑, 공병 등 UAE군과 함께 연합 재병훈련을 실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력과 사격 기술, 통제 장치 등 최신 국산 장비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사막이라는 생소한 환경에서 최초로 한문 TOT 사격을 비롯한 사격들을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우와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K21 보병전투 장갑차와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도 처음으로 해외 연합훈련에 투입돼 국산 무기 체계의 위용을 떨치고 UAE군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UAE군과 원팀이 되어 함께 호흡하는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막의 광활한 대지에서 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다시금 실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K10 탄약운반 장갑차의 신속한 탄약 재보급과 K2 전차 현장 정비를 시연해 국산 무기 체계의 차별화된 지속 지원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참여 장병들은 현지 시간 21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며 육군은 앞으로도 UAE, 카타르 등 우방국들과의 연합 능력 향상과 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제1강습대대가 혹한기 훈련을 맞아 대규모 야간 공중강습 작전과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지난 17일부터 4박 5일간 실시된 육군 제7기동군단의 혹한기 훈련은 전시 임무를 고려해 작전 통제 및 지원 부대와 연계한 재병 협동 훈련을 통한 작계 시행 능력 검증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훈련 3일차와 4일차인 2월 19일과 20일에는 전 부대원이 참가해 대규모 야간 공중 강습 작전과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19일에는 아파치 2기의 공중 어모를 받은 블랙호크 6기와 시누크 6기를 동원해 대대원 약 2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야간 공중 강습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또 이어진 20일 오전에는 실제 항공기를 활용한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을 실시해 목표 지역에 정확히 하강하는 팀 단위 침투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은 동계 환경 속에서의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육군 제7기동 군단은 이번 공중강습 작전과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을 통해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전시 수행 능력과 지휘 통제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군병원이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갈 곳을 잃은 민간인 응급 환자의 진료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응급진료 최후의 보루로서 지난 1년간 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해온 군병원의 성과를 김철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호준 박사가 정말 열심히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대구지방 병무청장을 지낸 바 있는 김병규 옹은 지난 1월 유리창으로 넘어지면서 등 쪽에 길이 30cm가 넘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90대 고령의 환자가 긴 시간 많은 출혈로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기가 있었으나 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무사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전국 12개 군병원은 지난해 2월 20일부터 1년간 3,458건의 민간인 응급진료를 했으며 연인원 662명의 군 의료진을 민간병원에 파견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국군 수도병원의 경우 1,642건의 민간인 응급진료를 했으며 김홍과 같은 큰 외상으로 국군 외상센터의 도움을 받은 환자도 45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외상 중증도 점수 15점 이상으로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을 다수 치료하면서 119 구급대원들이 국군 수도병원에 가야 살 수 있다며 응급 환자를 안내하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오토바이에 부딪혀 골반이 부러지고 내부 장기까지 손상됐던 87세 여성도 국군 수도병원에서의 수술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 대해서 너무 간호사님과 의사 선생님들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를 내가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이호준 국군수도병원 제1외상진료과장은 민간병원 응급실 역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중증 외상을 입었을 때 생존 가능성이 낮다며 소외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고령의 환자들은 실은 사망률이 훨씬 더 높은 고난이도의 외상 환자들입니다. 저희가 최후의 보루이다 라는 다짐으로 한 명 한 명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군수도병원은 교통사고로 손목이 부러졌던 IT업계 종사자도 후유증 걱정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눈에 파편이 튀어 시력이 0.01 이하로 떨어졌던 여성도 안과 수술을 통해 교정시력 1.0을 기록하는 등 우리 군 의료진의 높은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군병원의 민간 응급환자 진료 1년, 우리 군 의료진들은 국가 보건위기 심각 상황을 극복할 때까지 응급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특기 교육을 받고 있는 군악병 310기가 교육과정 수료를 앞두고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군악병들이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수놓습니다. 어제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해군기술행정학교 대강당에서 군악병 310기 수료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수료음악회는 군악교육과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자리로 군악병 310기에는 실무 배치 전 성취감과 자긍심을 심어줬습니다. 음악회를 관람한 장병과 군무원들은 군악병들의 연주에 잔잔한 감동과 힐링을 선물받았습니다. 특히 음악회엔 군악병 310기와 이들을 지도한 군악교관, 조교들이 함께 연주에 동참해 사제지간의 앙상블을 뽐내며 음악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연은 바다로 가자, 군함행진곡 등 군가 연주로 관람 장병과 군무원에게 해군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새겼고 성악과 대금산조 등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진한 감동도 선사했습니다. 한편 해군은 1968년부터 해군 군악학교 21기를 시작으로 3군 중 유일하게 군악병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군악병을 양성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밝은 병영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군악병 310기는 오늘 수료식을 마친 뒤 해군본부와 교육사 등 각 부대 군악대로 배치돼 임무 수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어제 주세페 카보 드라곤의 신임 나토 군사위원장과 공조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양측은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 나토 간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최근 러브 군사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라곤의 위원장은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와 핵 미사일 기술 고도화가 국제적인 위협으로 확대됨을 언급하며 파트너 국가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85기 사관생도 입학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육군사관학교장 주관으로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입학한 85기 사관생도들은 5주간의 화랑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천여 명의 가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예장교로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85기 사관생도 중에는 국가유공자 후손부터 현역병 만기 전역 후 입학자까지 이색 이력을 가진 생도들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몽골과 베트남을 비롯해 이라크, 카자흐스탄, 태국과 필리핀에서 온 6명의 외국군 수탁생도도 함께 입학해 앞으로 4년 동안의 수련을 함께하게 됩니다. 강군을 만드는 훈련 현장에서 훈련의 주인공인 장병들의 활약을 조명하는 훈련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선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주역을 꿈꾸는 77기 예비생도 231명의 담금질이 한창입니다. 김유진 기자가 성무 기초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생방 훈련, 눈물 콧물 쏙 다 빼는 가스 실습이 가장 먼저 연상되는데요. 사실 이 실습은 전체 훈련의 5분 안팎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뇌리에 푹 박힐 정도로 임팩트가 강해서인데요. 오늘은 인생 첫 가스 실습에 만난 예비생도를 만나러 갑니다. 훈련 3주차에 접어든 공군사관학교 성무기초훈련.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당당한 복무와 우렁찬 소리에서 대한민국의 하늘을 맨눈으로 지켜낼 날카로움이 순간순간 포착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훈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굉장히 긴장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화생방 훈련을 하러 갑니다. 시에스탄을 이용한 가스 체험을 하는 훈련으로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매우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훈련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빨리 도착한 느낌입니다. 예비생도들은 혼자라면 할 수 없지만 동기와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교연 아래에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생도들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주한 생애 첫 CS탄. 눈앞에 보이는 하얀 연기처럼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쉬기가 싫어집니다. 얼굴이 구겨질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숨을 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때. 교관의 방독면 착용 지시가 떨어집니다. 머리를 집어넣고 끈을 조입니다. 정화통을 손바닥으로 뗐다 붙입니다. 숨 좀 쉬나 싶었는데 정화통 결합이 잘 안 됩니다. 다급함에 우왕좌왕하는 손과 어깨를 동기가 잡아주고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함께 가스실을 나옵니다. 답답했던 방독면을 벗으면 좀 살 것 같다 싶었는데 이번엔 눈물과 콧물이 앞을 가립니다. 침도 줄줄 흐릅니다. 몇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5분에서 20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분도 안 됐어요. 시간이 진짜 너무 안 갑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숨 쉴 때 가스 처음 만나는 게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해냈다는 뿌듯함, 그리고 콧물 눈물로 범벅이 된 동기의 얼굴을 보자 나도 모르는 새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화생만은 힘들었지만 멍이들과 같이 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는 조교의 얼굴에도 미소가 퍼지고
가스 체험 처음 하는 건데 그래도 무서울 건데도 잘 따라와주고 아무도 밖으로 안 뛰쳐나와서 좀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남은 일주일 지나고 성무기초 훈련을 잘 수료하게 되면 어떤 시련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이팅! 냉수의 향기도 퍼지면서 매캐한 CS 가스 냄새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공수사학교 17기 예비성도 화이팅!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국방안보 이슈를 정리한 주간 안보 이슈 시간입니다. 안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장군의 진면목을 보인 2월,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와 대설특보가 연이은 가운데 우리 군은 훈련과 발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먼저 혹한기 훈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KFN 뉴스는 해병대 설안지 극복 훈련과 이신속 대응사단의 저공 강화 훈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흰눈 사이로 스키를 타는 해병대원들과 낙하산을 타고 강화하는 육군 장병들의 모습은 어떤 환경도 우리 군의 진격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댓글 역시 고맙다 우리 해병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등 우리 군을 향한 많은 응원이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 훈련하는 건 현역뿐만이 아닙니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상비 예비군들이 현역과 함께 KH-179 견인포 포탄 사격에 함께 참여한 것인데요. 예비역이 함께 쏜 포탄은 여전히 강력한 화력과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예비군과 함께한 현역대위의 인터뷰가 큰 반향을 이끌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주적 북한군은 이곳보다 훨씬 추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끌려가 실전 경험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 시민의식으로 무장하여 나의 가족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수하겠다는 더 강한 의지로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이처럼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도 전시를 대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시를 대비해 새로운 개선형 구급차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훈련 또는 전시에 장병들이 부상당하면 신속한 후송뿐만 아니라 후송 중 처치도 매우 중요한데요. 새로 도입될 개선형 구급차는 독립현가장치로 안정성 있게, 럼플렛 타이어로는 멈추지 않고 전동 리프트로 더 많은 장병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 조회수 15만에 가까운 관심을 가진 가운데 나 때보다 더 좋아졌다, 민간 구급차보다 더 좋은데 등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외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만 3년째를 맞이하고 있죠.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없다는 사실은 또 다른 걱정을 자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포로로 잡힌 북한군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조선일보의 인터뷰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포로는 변절자라는 사실이 큰 충격을 자아냈는데요. 마치 2차 세계대전 시기 자살 돌격과 자결을 강요하던 구 일본군의 모습과 똑같은 인명경시 사상은 북한 정권이 일제히 잔재를 넘어 일제 그 자체의 힘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었는데요.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대한민국행을 고민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폐쇄사회의 아픔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듯했습니다. 실제로 고향에 계속 가고픈 생각이 첫 번째가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안보 이슈 안지현입니다. 전투기의 발전만큼 전투기 조종사들의 생존성을 높여주는 안전장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투기에 무장 첨단 장비만큼 중요한 핵심 장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전투기 조종사들의 생존성을 높여주는 안전장치인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초창기 전투기에는 조종사를 고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공중회전을 할 때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리 양쪽으로 몸을 고정하는 2점식 안전벨트가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2점식 안전벨트는 상체와 머리가 심하게 흔들려 충격을 받기 쉽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현대에 들어서 4점식, 5점식 또는 7점식 안전벨트를 적용하며 강한 중력 가속도 속에서도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극한의 중력 가속도 속에서 조종사를 지켜주는 장비는 안전벨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입는 안전장치도 있는데요. 바로
G슈트. 전투기 조종사들은 급격한 기동 중 최대 9G 이상의 중력 가속도를 견뎌야 하는데요. 9G는 몸무게의 9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조종사가 이 상황을 겪게 되면 혈액이 하체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고 심할 경우엔 실신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G슈트를 착용하게 되면 하체와 복부 부분에 공기가 주입되며 혈류가 조절되고 실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F-22와 F-35 같은 최신 전투기의 조종사들은 G슈트와 산소 마스크를 함께 착용해서 더욱더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기내 산소 발생 시스템도 있는데요. 현재 F-22와 F-35에 탑재되어 운용 중인 장치입니다. 전투기가 고고도로 상승하면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서 산소 부족으로 인해 저산소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때 기내 산소 발생 시스템은 외부 공기에서 질소를 제거하고 고농도의 산소를 생성해 조종사에게 실시간으로 공급합니다. 기존 전투기들은 산소 탱크를 탑재하는 방식이었지만 산소량이 제한적이어서 장기 작전엔 불리한데요. 기내 산소 발생 시스템은 기체 내부에서 직접 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전투 중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전투기가 격추되거나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조종사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후의 탈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사출 좌석인데요. 위급 상황에서 조종사가 사출 레버를 당기면 조종석은 0.5초 안에 전투기로부터 100m 상공으로 분리되고 페이스 커튼이 얼굴을 덮으며 매서운 바람으로부터 조종사의 얼굴을 보호합니다. 사출이 된 이후 사출 좌석에서 분리된 조종사는 낙하산을 펼쳐서 지상으로 착지합니다.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하는 전투기의 다양한 안전장치들. 전투기의 성능이 발전하는 만큼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 기술도 더욱더 정교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이 오늘 서울 공군호텔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4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조종사는 총 2,100여 시간의 비행 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조종사 조성민 소령으로 지난해 제11전투비행단 제110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으로서 영공방위 최일선에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조소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가장 높은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선후배 동료 조종사들 모두가 최우수 조종사라고 생각한다며 수상의 영예를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 시간 19일 UAE 방문 3일차 일정으로 아덱스 2025 방산 전시회장에서 UAE 참모총장과 타와준 사무총장 등과 면담하는 등 방산협력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석 청장은 무기체계 공통운용을 통한 양국의 경제 발전과 무기 공동개발, 기술 이전, 현지화 등 UAE 현지에서의 다양한 방산 영역 확대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군인공제회와 병무청이 병사들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복무 몰입도 향상을 위해 병회원 저축제도 안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으로 군인공제회는 저축과 복지제도 등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병무청은 홍보를 지원합니다.
매서운 북풍이 휘몰아치는 1월 9일 미명을 기해 백골 부대가 기동을 개시함으로써 시작된 기동 훈련으로 전선은 아연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예리한 눈망울을 번득이면서 침투한 가상적을 요격 섬멸하기 위해서 장병들은 평소 연마한 전기를 12분 발휘하여 숨가쁜 공방전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탱크 부대가 전선에 투입되면서 훈련은 점점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용이 주도하고도 강력한 아군의 반격 앞에 적은 별 수 없이 수세에 몰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급기야는 섬멸될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각종 신의 장비가 신속하게 전선에 투입되어 적에게 치명타를 가하기 위한 빈틈없는 공격 태세를 갖추어 나갑니다. 오전포의 긴밀하고도 물샐 틈 없는 입체 작전의 위력은 적에게 거의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힘에는 힘으로 대결하는 이 강력한 보복력이야말로 참된 평화를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눈부신 번영의 밑거름이 되는 가장 확실하고도 믿을 수 있는 담보인 것입니다. 일발필종의 거탄이 가차없이 적의 머리 위에 타결합니다. 이제 이 땅을 넘보는 그 어떠한 적도 그 흉계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한 보병 용사들의 돌격을 끝으로 연 2일간에 걸친 대기동 훈련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처철한 충성심과 막강한 전력을 갖춘 용맹스러운 국군 장병들이 건재하는 한 알차고 착실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1월 21일) 기상정보입니다. 한 주 내내 겨울 추위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종일 기승을 부리는 강추위에 대비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맑겠으며 해안 산지는 강풍에 영향받겠습니다. 또한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동해상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유사한 날씨겠으며 서해안 지역으로는 오전까지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일간 낮은 기온과 더불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원주 영하 1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사천은 8도로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은 강풍 및 파고로 인해 일부 영향받겠으며 지상 작전은 제한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및 동해상 지역으로는 월요일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으며 서해안 지역으로는 강설량 1에서 3c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일요일까지 영하권 체감온도를 기록하다가 월요일 오후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